이제 중국 애들은 나도 로봇 만들고 싶어요. 막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게. 우리는 4세, 7세 의대 진학반 준비하고 있는데 로봇이 YG 부스터 들고 다니는 거야. 까갖고 중국 다녀왔는데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조회수는 좀 나와야지. 아니 근데 진짜 중국을 제가 한 15년 만에 간 걸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중국 뭐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근데 이번에도 로봇 박람회를 하니까 그거 보러 가고 그거 촬영하러 간 거지, 로봇 박람회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로봇 박람회 다음 날 투어 일정 중에 하나로 천안문 광장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와, 주말이기도 했습니다만 천안문 광장 들어가는데 줄이 그렇게 긴 건 처음 봤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줄이 계속 이렇게 거의 도시를 두를 정도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냐면 그 가이드분한테 들었어요. 중국 내에서도 베이징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방 사는 사람들이 베이징에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천안문 광장 들어가기까지 검열 있죠. 가방 다 열어본다는 거야. 심지어 어느 것까지 안 되냐면 뭐 화약류, 뭐 라이터 이런 거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종이와 펜도 안 된다는. 종이와 펜 왜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종이 같은 거 써놓고 막 이렇게 시위할까 봐. 그 자기 핸드폰은 들고 들어갈 수 있지만 웬만한 건 그냥 다 버스에 놓고 내리라 하더라고. 사실 도심을 다니거나 관광지 다닐 때는 이 나라가 공산국가라는 걸 사실은 체감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막 다 자유롭게 다니니까. 근데 딱 거기를 보는 순간, 아, 여기는 공산국가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그 로봇 박람회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특히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온 거죠. 중국 망했다 하면 사람들이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많이 보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고 과거처럼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 막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구조조정하도록 끌고 가고, 이쪽은 특히나 4차 산업, AI, 로봇 쪽으로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계 만드는 중국 기업이 너무 많은 거야.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거야. 그리고 그게 제가 90 몇 년도였더라? 그 대전 엑스포 가고 초등학교 때 꿈돌이 인형 사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와, 이런 게 과학이구나 막 봤던 것처럼, 물론 이제 문과를 택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중국 애들은 그 로봇 박람회를 보면서 나도 로봇 만들고 싶어요. 막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게. 우리는 4세, 7세 의대 진학반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대치동 이런 데서. 와,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로봇 기술 자체도 높습니다만 그런 문화, 로봇 기술, 그 다음에 공학자들을 바라보는 그 눈, 그래서 진짜 위기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로보월드도 우리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뭐 AGV, AMR,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대로 거의 전시도 안 됐었고, 밑에는 그 AMR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뭐 양팔 로봇 뭐 이렇게 붙여놓는 것 정도, 아니면 사종 로봇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임팩트가 없었죠. 그때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헬스케어, 뭐 다리 허벅지에 해서 좀 이렇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행 로봇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협동 로봇을 좀 이렇게 간소화해 놓은 거, 그런 거, 산업 로봇 같은 거, 이제 협동 로봇 팔, 로봇 팔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참여한 데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중국 기업들 그냥 거의 그냥 내수 잔치 막 이런 의미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확실히 좀 권역이 나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는 혹은 유럽에서 하는 로봇 기업들, 아니면 아예 중국에서 하는 로봇 기업. 그래서 예전에는 왜 우리가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니면 CES는 원래 가전 박람회였는데 이제는 뭐 모빌리티나 AI 쪽으로 가고 있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이제 거의 스페인에서 하는데 중국 기업들이 막 잠식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신형 스마트폰 다 거기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흐름이 완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로봇으로 가고 있고, 그거 역시 중국 기업들이 다 장악하게. 안드로이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피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 안내 로봇들 있죠. 사람 인체 체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얼굴 표정 짓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았죠. 특히 이제 그런 거는 뭐 일본이 좀 앞서 있다고는 하는데 중국도 그런 거 당연히 하더라고요. 언제쯤 상용화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번에 진짜 든 생각이 뭐냐면, 유니트리에서 내놓은 정말 요만한 로봇이 있어요. 그 모델명은 까먹었는데 그걸 800만 원에 팔아요. 걔가 덤블링도 하고 막 이런 거. 그 손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는데 최저 사양을 800만 원에 판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하면서 동네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방 들으라고 하고, 야, YG 부서 내가 이거 샀는데 너 들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들고 다니고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뭐 G2 모델이 됐건 휴머노이드 모델을 사서 광고판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 왜 알바들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플랜카드 걸어놓는 게 불법이다 보니까 아예 광고판 들고 다니는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아주머니들 전단지 나눠주시고 그거를 로봇한테 시키는 거예요. 로봇 등짝에다 광고판 달아놓고 로봇이 YG 부스터 들고 다니는 거야. 그거 들고 다니면서 딱 서갖고 누구한테 이렇게 까갖고 이거 하는 거야. 또 딴 사람 오면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홍보 효과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관심을 끄는 거 아니에요. 덤블링 한 번 하고 YG 부스터 건네주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8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하고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를 광고 대행사 있죠. 특히 5외 광고업 하는 데들이 800만 원짜리 10대만 사도 8천만 원이거든요. 쫙 깔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레드불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미니쿠퍼 차를 개조해갖고 뒤에다가 레드불 뭐 이렇게 형상해놓고 어디 멈춰놓고 하나씩 레드불 나눠주고 이 마케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로봇이 광고 역할부터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사마라. 근데 분명히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콘텐츠 비즈니스고 YG 부스터는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는 이제 신규 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B2C 비즈니스야. 광고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해. 그러면 나는 몇 대 사왔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 중국 로봇들 에이전시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 아예 대행 업무를 하는 거야. 수입 대행 혹은 그 유지관리 보수.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AS가 중요하니까 그런 걸 이제 대행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요. 대리점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까? 그래서 그 유니트리에 2천만 원짜리 모델은 좀 고민을 했는데 800만 원짜리면 괜찮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2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키가 한 140 몇 정도고 800만 원 더 작아. 요런 그런 철제 의자 있죠. 이런 데다가 앉혀놨는데 요거보다 훨씬 작아. 되게 작더라고. 근데 이제 다닐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뭐라도 막 주워다 주고 일 시키면은 되지. 뭐 로봇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이제 로봇 전문가가 됐습니다. 로봇이 폭염을 왜 못 견뎌? 드론은 저기예요. 그게 물론 이제 그것도 발열이 심합니다만 모터에서 발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배터리 문제예요, 배터리. 저도 그 드론의 얼리 어댑터 아니었어요. 초창기 드론 사갖고 막 날리고 막 별짓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취재 다닐 때도 드론샷을 다 제가 찍었어요. 직접 다 공장들. 근데 드론은 제일 큰 게 배터리 문제예요. 근데 그거예요. 근데 발열보다는 드론은 혹한기가 문제예요. 어차피 공중으로 올라가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특히 겨울에는 배터리가 효율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지상이 되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급격히 더 떨어져 가지고 습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권장하는 게 대한민국 겨울에는 특히 영하로 내려갈 땐 드론 날리지 말라 그래요. 사고 난다고. 배터리도 그 문제 있어요. 왜? 겨울에 스마트폰 추운데 내놔봐요. 배터리 엄청 빨리 달잖아요. 그게 배터리 이거 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전이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거라 드론은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잘 날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도 아니면 근데 휴머노이드는 괜찮은 게 뭔지 알아요? 옷 입히면 돼. 패딩 입히면 돼. 패딩 입히면 돼. 보온하면 돼. 그 로봇개 있잖아요. 사종 로봇도 그 개옷 있지 않습니까? 왜 개도 패딩 입고 다니더만 입히면 돼요. 그러면 여름에는 이게 발열 나잖아? 그러면은 그 손풍기 있죠? 휴머노이드 이렇게 일어서 손풍기 이렇게 쐬고 하면 돼. 인간이랑 똑같아. 아니, 왜냐면 휴머노이드가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걷도록 하고 손도 만드는 이유가 인간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나중에 에어컨 앞에 가갖고 발열이 되는데 에어컨 앞에 시원하다. 18도로 낮추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엄윤설 대표님도 나와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가정 1로봇 시대가 아니라 1인 1로봇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어떻게 써라고 하겠지만 집에 한 대를 들여서 집안일을 보조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일만 따로 보조하는 거. 회사 갔다 올 때 저녁에 같이 걸으면서 와. 내 일만 전담으로 해주는 나한테 특화된 완전 프라이버시를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더더욱이 보안이 중요하고 이번에 댓글에도 많이 달린 것처럼 그래서 더더욱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서방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침투하지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로봇 청소기도 무슨 음성 정보를 모았네 그래서 막 논쟁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서 내가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 다 보고 있고 내가 뭐 검색하고 뭐 시키고 뭘 갖고 있고 비밀번호 어떻게 치고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모델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그래서 더더욱이 한국산 휴머노이드가 늦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고 보안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게 나중에 이제 공장에 깔릴 거잖아요. 좀 이따 우리가 뭐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사실 그 미국에서도 노조가 제일 센 데가 거기잖아요. 자동차 회사들. 이미 생산 라인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그 외장, 그 외관 검사, 도장 상태라든지 외관 검사를 하는 건 이미 로봇이 투입이 되고 있어. 스캔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는 와 있다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5년 후에는 우리 회사에도 로봇이 있을 거예요. 로봇 직원이. 그때 되면 더 싸지겠지. 야, 지금은 제일 싼 휴머노이드 로봇이 800만 원인데 그때 되면 안 싸겠어요? OLED TV, LED TV, LCD TV 가격 떨어지는 것처럼 로봇 가격 안 떨어지겠어요? 대량 생산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서비스 유료로 지금 몇 개 쓰고 있니? 거의 한 7, 8개 쓰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은 AI예요. 그 AI 서비스가 없으면 우리의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질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제 로봇을 각 회사에서 가정에서 쓸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통계 나왔는데 AI 서비스로 인해서 1.5시간 정도 생산성이 높아졌다? 1% 정도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잖아요. 직장인들 절반이 쓰고 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애게 1%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구글, 네이버 없이는 일 못하듯이 인터넷 없이는 일 못하듯이 AI와 로봇 없이는 일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해서 우리도 그 로봇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요 단계까지 온 게 챗GPT 모멘텀도 그렇고 불과 얼마 안 돼요. 2년 반 조금 넘었어요. 챗GPT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우리가 놀라기 시작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술 발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준비해야 되는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야식 잡설이 또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뿅! 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